주진우. 딴 사람도 같이 나오네. 야, 너는 왜 나왔어? 방청객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갈 데도 없어요. 알면서 그래. 뭐 원래 오늘 낮에 주진우가 새로 거론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이 대통령 원래 주치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주치인데 해외 순방 때 주치가 안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순방 갈 때 따라가라고 주치가 있는데 왜 순방 가는데 주치가 따라 안 갔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는 아직 서울대 병원장이 되기 전이고. 서창석 씨가 주치인인 이 기간 동안 정유라 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하고 겹치고 학교를 못 나가는 기간하고 겹치는데 이 기간이 묘하게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백남기 어르신 저기 병사 그 사망 진단서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의무 기록을 계속 보면서 서울대병원에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교수들도 의사들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더 안 했고 서창석한테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안 했는데 제가 페북에 신기하네요. 시간이 겹치네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직접은 안 했고 여기서? 네,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반가웠지. 저는 백남기 어르신 얘기 물어보려고 반가웠는데 내려달라고 그래서 저기 서창석 그 병원장께서 해외에 나간 기록을 조금 주시면 제가 내리겠다. 그걸 보고 그 당신 말들이 맞다면 제가 보기로는 병원장께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필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주시면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싫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뭐 말도 안 되고 일부러 이렇게 몰아가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죠. 그렇게 보냈더니 그거 참 잘해요. 우리가 싫어요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싫어요라고요? 무례하군요. 이렇게 온 거예요. 뭐 무례는 하지 네가 원래. 잠깐만요. 워딩을 다시 보겠습니다. 싫어요라 점점점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네. 무례라면 제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무책임하다고 해서 제가 열이 갑자기 받아가지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이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더니 이분이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칭찬 아니야 그거? 네가 마음에 꼬인 거 아니야? 마음이 꼬여가지고 제가 여여대 출석이 불량한 것이 이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서울대 병원장 당시 주치의하고 연결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이거 너무 점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뭐 근거가 있어? 뭐 들은 게 있어? 네 그럼요. 들은 게 있구나. 네. 서창석 그 선생이 교수가 주치의가 될 때부터 조금 그때는 말이 많았죠. 네, 그건 말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는 주치의를 그만둘 때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된 얘기에 대해서도 말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이보라 선생이라고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했을 때 네. 그분을 이제 돌봤던 전문의십니다. 네. 수련도 하셨었어. 네. 그렇지. 그분이 인더즈 협회 소속 예 의사.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게 있는데 이 서창석 원장 관련한 프로필을 보니까 불임, 시험관 악의, 가임력 보전 이게 이제 전문 분야라는 거죠. 네. 불임, 야, 시험관 악의. 야, 예. 야, 그건 안 돼. 편집 이건 안 돼. 아니 왜 이게 편집거리야?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끊고 살았어? 니네 둘이 가 그러면 이제. 아니 인간 변질됐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썩었어요. 예. 자, 그다음 뭐야? 그다음 2013년 여름이었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저도의 거제도에
첫 휴가를 가셨죠. 그리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글씨를 쓰셨죠. 그 사진은 기억하시죠? 예. 저도의 추억. 예. 그때 그 시기에 최순실 씨도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같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에 있는 드 비치라는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열심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횟집에서 회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거제에 대명 콘도가 있는데 거기에 스위트룸이 굉장히 좋은 방이 있는데 거기를 예약하셨어요. 거기서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실 때 거제도에 우리 최순실 각하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다. 거제도는 김기춘 씨가 오랫동안 지역구로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라와서 최순실 각하도 올라와서 며칠 있다가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거기서 만났구나, 그러면.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씨 뒤를 봐주고 내려가자마자 그 의전을 한 게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소송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근데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난번 파파이스에 나와서 제가 유진 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때 말이 나오자마자 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뭐, 조심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한 번은, 저기, 20살짜리 여자가 직접 죽이겠다고 얘기했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덩어리가 뭐야? 안 나온 덩어리. 유연히 정유라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관련, 아시안 게임 올림픽 관련, 그 아시안 게임 올림픽 관련 그 얘기에 거의 이권 사업의 태반은 이 최순실과 이쪽 집안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니 동계올림픽에 승마도 있어요? 예리한데! 횡성하고 평창에 땅을 많이 이분 그렇지, 주위의 가지고 사람들이 있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차명으로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뭘 만든다든가 콘텐츠 만든다든가 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화 융성 나왔지 않습니까? 융성,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융성 이 부분에서는 다 최순실 주변 사람들이 다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돈과 인사, 그리고 뭐, 연설문을 고쳐준다, 이런 종류의 것 말고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종류의 사건도 있나, 지금? 건설 쪽입니다. 건설.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사업. 최태민 씨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불광동에서 천막집 같은 데에서 살았는데 전기불을 못 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전기불을 못 켠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전기세를 못 내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뭐 수천억 대라고 뭐 얘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조가 지금 되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입니다. 주변에 자기 부동산 매물을 다 내놨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팔아달라고. 2년 전부터 모든 걸 옮기려고 했고, 독일로. 네, 옮기려고. 저는 독일과 스위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거점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속도가 빨라졌고 지금은 순득 씨하고 유진 씨, 장시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득 씨도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윤회 씨가 떨궈져 나간 건 맞고, 올해부터 조금 밀려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고용택 씨의 역할은 뭐예요? 고용택 씨의. 고용태 씨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연설문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힌. 태블릿 PC도 예. 저기에서 나왔다고 보이죠?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순실 씨보다는 저기는 유진 씨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고영태 씨가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두 분이 친한데 유진 씨가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고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고, 두 재단을 만들 때 모든 서류가 저 분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유진 씨하고 관계로, 고영태 씨의 관계로 그 최순실 씨하고 가까웠고요. 조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거나 역할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근데 유진 씨는 가까운 남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순실 씨하고 그래서 가까워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 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최순실 씨를 아는 사람은, 본 사람은 최순실 씨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본 바로, 그리고 제가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한테 본 바로는 강남에 돈 있는 좀 아나무인인 일자 무식인 아줌마예요. 일자 무식인 아줌마예요. 그런 증거는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하거나 뭘 만들거나 이렇게 기획하거나 집행하거나 특별히 연설문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차은택 씨로 권력이 넘어간 게, 차은택 씨가 어쨌든 나름 능력을 보여주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권력이 넘어갔고, 그래서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저분한테 좀 의지했죠. 그래서 의지했는데 박 대통령하고 잘 알았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차은택 씨가 오면 얼굴 낯빛이 변했대요. 이게 고위공무원의 얘기인데 낯빛이 변하고 차은택 얘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차은택이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줄을 서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빠꾸 맞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집행이 안 되는데 차은택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은택만 찾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모든 공사를, 너무 공사를 차은택한테 줘서 나중에는 문체부 고위 관료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리를 해야 될 그럴 지경까지 왔어요.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좀 멀어진 특별한 계기는? 저분의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에서 받았다가 계속 밀려나는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삐졌어요. 그래서 약간 틀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데. 태블릿 PC도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새로 들고 온 게 없잖아, 근데. 다 새로운 거야. 서울대 병원장 얘기를 새로운 걸로 합시다.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걸로 치고, 오늘 아니, 여기까지 하고. 휴가 간 것도 새롭잖아요. 지금은 휴가 같이 갔다는 건 뉴스가 안 돼. 요새는 최순실이 또 제3의 남자 정도 끌어와야 이 정도 되는데 제3의 남자 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벙커원 야학 겨울 학기 대개강 오전 마스터 플랜 첫 번째,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두 번째, 누너 전통적 관계의 현대적 재해석. 세 번째, 프로이트 꿈의 해석, 정신 분석학으로 이해하는 인간 관계의 근본 원리. 네 번째, 야매로 끝내는 자본론, 그리고 마르크스 철학. 벙커원 야학 고전 마스터 플랜.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병원장께서 해외에 나간 기록을 조금 주시면 제가 내리겠다. 그걸 보고 그 당신 말들이 맞다면 제가 보기로는 병원장께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필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주시면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싫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일부러 이렇게 몰아가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죠. 그렇게 보냈더니 그거 참 잘해요, 우리가. 싫어요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싫어요라고요? 무례하군요. 이렇게 온 거예요. 주진우, 딴 사람도 같이 나오네. 야, 너는 왜 나왔어? 방청객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갈 데도 없어요. 알면서 그래. 원래 오늘 낮에 주진우가 새로 거론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이 대통령 원래 주치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주치인데 해외 순방 때 주치가 안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순방 갈 때 따라가라고 주치가 있는데 왜 순방 가는데 주치가 따라 안 갔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는 아직 서울대 병원장이 되기 전이고. 서창석 씨가 주치인인 이 기간 동안 정유라 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하고 겹치고 학교를 못 나가는 기간하고 겹치는데 요 기간이 묘하게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백남기 어르신 병사 사망 진단서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의무 기록을 계속 보면서 서울대병원에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교수들도 의사들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더 안 했고 서창석한테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안 했는데 제가 페북에 신기하네요. 시간이 겹치네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직접은 안 했고 여기서 예.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반가웠지. 저는 백남기 어르신 얘기 물어보려고 반가웠는데 내려달라고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 무례는 하지 네가 원래. 잠깐만요. 워딩을 다시 보겠습니다. 싫어요라 점점점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네. 무례라면 제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무책임하다고 해서 제가 열이 갑자기 받아가지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이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더니 이분이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칭찬 아니야 그거? 네가 마음에 꼬인 거 아니야? 마음이 꼬여가지고 제가 여여대 출석이 불량한 것이 이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서울대 병원장 당시 주치하고 연결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이거 너무 점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뭐 근거가 있어? 뭐 들은 게 있어? 네, 그럼요. 들은 게 있구나. 네. 서창석 선생이 교수가 주치가 될 때부터 조금 그때는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많았죠. 네, 그건 말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는 주치를 그만둘 때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안에서 진행된 얘기에 대해서도 말이 더 많습니다. 아니 이보라 선생이라고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했을 때 네. 그분을 이제 돌봤던 전문의십니다. 네. 수련도 하셨었어. 네. 그렇죠. 그분이 인더즈 협회 소속 예 의사.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게 있는데 이 서창석 원장 관련한 프로필을 보니까 불임, 시험과 낙